예, 오늘은 이제 제가 좀 인터넷에서 좀 이렇게 글을 봤고요. 이 글을 보면서 굉장히 좀 많이 깨달은 게 있고요. 제 평소 경험과도 굉장히 많이 일치하는 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지만은 이제 가르치면서 좀 느꼈던 점하고 이 글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한 점이 있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아마 4년 전에 KBS에서 나왔었던 다큐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 잘하는 원리, 과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쭉 보면은 이제 전두엽이라는 데가 있나 봐요. 요게 발달이 되면 공부를 잘한대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전두엽이라는데 여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게 좀 더 두껍다든지 그다음 여기 회백질이 여기 이제 두꺼울수록 더 공부를 잘한대요. 그러니까 전교 1등 요 회백질이 크고 좀 이렇게 150등 정도 되는 학생들은 이게 좀 적은가 봐요. 그럼 이게 어떻게 커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이제 원리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뭐 신경과학센터 쭉 가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요점은 뭐냐면은 자기 성찰 능력이 공부를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예, 이제 가리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메타 인지 능력 혹은 자기 성찰 능력이 좋은 사람이 공부를 잘한대요. 그러니까 회백질이 많다는 얘기는 공부를 잘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메타 인지 능력 혹은 자기 성찰 능력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기 나왔지만은 메타 인지는 자기 자신이 뭘 아는지를 아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 학원에서도 굉장히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고 공부 못하는 학생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이 이겁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알려고 하고요.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자기가 뭐를 모르는지를 몰라요. 그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연구 결과 알아낸 사실인데 뭐 IQ보다 메타인지, 이 메타인지가 뭐냐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내가 뭐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뭐를 모르는지를 아는 능력입니다. 여기에 벌써 이 능력에서 벌써 공부 잘하는 것과 공부 못하는 것이 갈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뭐를 모르는지 뭐를 아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건 영어뿐만이 아니고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쭉쭉 얘기하는데 이제 동물들은 이 메타인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얘가 낮은 금붕어나 개의 경우는 거울 속에 자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코끼리는 자기 자신을 알아본대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다른 동물보다 더 똑똑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안다고 해서 잘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르는 것을 알아야지 그거를 채워 나가는 것이 공부입니다. 공부는요. 내가 아는 것을 아는 거는 공부가 아니고요. 내가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채워 나가는 것이 공부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동물이라든지 로봇은 자기가 모르는 걸 모릅니다. 인간만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평소에 어떻게 공부하는지가 여기 자세하게 참 나와 있습니다. 자, 공부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냐면요. 이제 이 실험을 하는데 이제 그 단어상이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제 단순 이제 단어 암기 시험입니다. 이제 국어 단어 암기 시험인데 이제 암기 방법을 두 개로 했어요. 얘는 재학습이라고 그러고요. 얘는 셀프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뭐 한 100개 주어주고 한 사람은 재학습을 시키게 하고 한 그룹은 셀프 테스트를 하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읽었던 내용을 단순히 다시 읽어보는 재학습이 있고요. 읽었던 내용으로 자기 스스로 한번 맞춰보는 셀프 테스트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요. 다시 읽어보는 재학습은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모든 학원, 거의 모든 학생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셀프 테스트를 안 하고요. 그냥 눈으로 쓱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겁니다. 제가 이제 많이 하는 이제 퀴즈렛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단어가 쭉 나열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플래시 카드라는 여기 낱말 카드가 있는데 여기는 자기가 스스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에서 한국어로 하고 오디오 끈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스스로 테스트를 해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이것은 뭐 원인이 되다. 예, 이런 식으로 뭐뭐 하게 하다. 아 이런 뜻이구나. 그리고 틀린 건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학생들을 시켰는데 학생들 이거 이득이구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툴은 도구구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소댓이 뭐였더라? 이거 잘 모르겠네. 이렇게 계속 테스트를 하고 이 별표는 자기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별표를 이렇게 따로 모아서 학습을 해야지 이게 이제 자기 스스로 테스트를 하는 건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기 안 들어가고요. 그냥 이것만 읽어요. 그냥 쓱 봐요. 그냥 이게 편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평소에 학생들이 많이 해요. 근데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이에요. 이 자그마한 습관 하나가 성적과 등급을 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눈으로 익히는 것이 효과적이다 1번, 내가 스스로 테스트해 보는 것이다 2번. 1번이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훨씬 더 많고요. 2번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3번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는 2번을 해야지 좋은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다수는 그냥 1번 그냥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는 학습을 좋아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게 정말 제가 공감이 갑니다. 저희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도 대부분 그래요. 예. 그래서 보면은 셀프 테스트는 예상 점수는 셀프 테스트 해보니까 한 50점이 안 되게 되는데 실제 점수는 53점이고요. 재학습 그냥 눈으로 쳐다본 사람은 한 53점이 나오겠거니 생각했는데 실제 점수는 43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실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쳐다보면은 다 만족이 되고 하니까 그래도 한 90점은 넘지 않겠어? 근데 실제로 받아오는 것은 80점이에요. 그러니까 실망을 하게 되고 뭐 학원을 그만두게 되고 내가 영어를 잘 못하나 보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부할 때 이런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자 모르는 건데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더 이상 공부를 안 해요. 학생들이. 그러면 당연히 성적이 떨어지고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시험을 보니까 모르네? 이래 버리는 겁니다. 이 간격이 클수록 성적이 더 안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분이 굉장히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학생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셀프 테스트 할 때 학생들이 많이 틀려요. 여기서 이제 이거를 시키면 학생들이 싫어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이걸 하면은 본인이 틀리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이게 보니까요. 예, 그래서 안 하더라고. 제가 맨 처음에 이유를 몰랐는데 이걸 하면은 자기가 틀리는 게 딱딱딱딱 보이니까 이게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못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냥 읽고 하면 쉬우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착각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좀 잘하는구나. 나 좀 하네. 예, 이해가 잘 되니까 자신감이 올라가고 나 이거 잘 하고 있는데 계속 그걸 하고 근데 큰일 나는 겁니다.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스트레스가 생기면은 좌절감이 생기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좌절감을 되게 싫어하는 거, 내가 못하는 건가? 나 이거밖에 안 되지? 이래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기분도 안 좋아지고, 공부도 하기 싫어지고, 그리고 잘못 공부하고 있다는 착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그게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공부하다가 좌절이 생기는 게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래 가거든요. 힘들면 훨씬 오래 가는 건데,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를 공부하는데 1순위로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적을 안 나오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뇌에서 발생한 스트레스고 이런 재학습의 경우는 방금 봤던 내용이고 알고 있던 내용이라서 뇌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셀프 테스트 경우는 뇌에서 생각을 끄집어내므로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스트레스가 발생한 셀프 테스트보다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냥 멍하니 보는 학습을 선호하게 되고 실제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재학습을 하고 저희 학원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도 단어 외우라고 그러면 셀프 테스트 절대로 안 합니다. 하는 학생 손으로 꼽습니다. 정말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성적이 올라요. 예, 이건 정말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퀴즈렛이라는 사이트를 소개해주고 이거 핸드폰에서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 실제로 사용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예. 이런 좋은 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예,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도 학원을 운영하지만 절대로 강의 먼저 듣지 말라고 합니다. 학원을 다니면 강의를 듣고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 착각이 들어요. 특히 하위권 학생들이요. 강의 들으면 내가 다 아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강의를 많이 해봐서 알지만 강의를 많이 하면은 여러분들의 성적이 안 오르더라고요. 강의를 많이 하면 제 실력이 올라요. 제 실력이. 예. 학원에서 공부하면 실제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하고 있던 뇌에 착각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프라이메디 학원에서는 먼저 알려주지 않아요. 절대로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지 실력이 늘기 때문에요. 인강 강사 쌤들이 계속 끝나고 복습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들을 때는 쉽지만 듣고 나서 어려운 이유가 이거고, 들으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아닙니다. 안 듣는 게 제일 좋은데, 이제 듣는 경우는 자기가 먼저 해보고 체크를 한다든지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쭉 나오지만은 전교 1등의 경우 수업 시간에 필기하고 집에 와서 다 지워요. 왜? 자기가 안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셀프 테스트입니다. 무조건 셀프 테스트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지만 셀프 테스트 하셔야 됩니다. 예. 계속 자기가 시험 문제를 스스로 내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안 보고 가리고 하셔야 되고, 자기가 스스로 안 되는 거 체크하시고.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어 공부하라고 그러잖아요. 단어 공부 계속 가리고 정자 체크하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분명히 찍었거든요. 근데 그거 하는 학생들 잔소리를 한 50번, 100번 해야지 그거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스스로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적이 안 오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메타 인지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 평가가 있고 자기 조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평가는 내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일단 구분하는 거고요. 이 두 가지가 잘 맞으면 공부가 잘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어떤 학생들은 자기 평가라는 얘기는 내가 이게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고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절, 그러니까 괜히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하고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평가는 잘하는데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예. 이거는 자기 조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스트레스에 너무 취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실증을 내고 금방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 특히 이제 이게 누구냐면 중2 학생들이 그래요. 예,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잘 맞아야지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예, 셀프 테스트 하는데, 셀프 테스트 하는 거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특히 이제 이게 저학년일수록, 중학교 1, 2학년일수록 이걸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셀프 테스트하고 이 스트레스를 잘 이기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이제 밑에 나오지만 자기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으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아주 구체적인 꿈과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공부도 더 구체적으로 잘할 수 있고, 저런 스트레스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꿈과 동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꿈과 동기가 없으니까 이 전부 다 그 역효과가 나오는 거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부모님의 잔소리까지 더해지면 이제 더 최악입니다. 잔소리를 들으면은 이런 능력이 안 생기고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게 되는 겁니다. 가뜩이나 공부하기 싫었는데 이 스트레스를 잘 견디겠습니까? 당연히 안 견디죠. 그러니까 공부를 좀 스스로 할 수 있고 공부가 좀 재밌다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실제로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 아이들은 정말 이 공부라는 게 굉장히 많은 정신적인 노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 종일요. 그럼 그런 걸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이런 스트레스에 잘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좀 더 키워 주셔야 되는데, 이게 잔소리는 안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부모님들은 잔소리를 하십니다. 이제 거기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들을 아우르는 말인데, 이게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됩니다. 이게 잘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봐도요. 이게 안 되는 학생들이 있고요. 예, 예. 셀프 테스트하며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더라도 동기가 없어서 의지가 나약하면은 이 셀프 테스트가 안 됩니다. 스트레스를 못 견딥니다. 예. 그래서 뇌에 있던 내용 끄집어내기,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기, 그리고 강력한 동기, 이러는 것이 바로 높은 성적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뭐가 안 되는지를 한번 잘 따져 보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고, 이 세 가지가 다 조화가 잘 되어야지 공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첫 번째로, 그래서 이제 잠깐 다른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면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영어를 가르치지만 영어를 질문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질문만 한번 딱 받아봐도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아닌지 대충 감이 옵니다. 자, 자기가 좀 대체적으로 성적이 부족한 학생들은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 근데 이거보다는 선생님 근데 조금 이제 자기가 뭐를 모르고 뭐를 아는지 아는 학생 이게 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선생님 여기는 제가 이런 내용 같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문맥상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요. 이 질문 하나만 받아봐도 바로 티가 나요. 예. 그래서 이러한 자그마한 습관, 예. 셀프 테스트하고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고 이거를 이 자그마한 습관을 이게 안 되면 이 자그마한 습관을 고치셔야 됩니다. 이게 돼야지 공부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과목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질문할 때도 이거 다 무조건 모르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분명히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단어 찾아가면서 힘들면서 어렵게 공부하시고 오세요. 그리고 질문하셔야지 자기 게 됩니다. 공부 쉽게 하면은 자기 게 안 돼요. 예, 쉽게 하는 공부는 자기가 잘한다는 착각을 갖게 되고요. 정말로 그거는 진짜 공부가 아니고 성적도 안 오릅니다. 어렵게 공부하시고 진짜 모르겠고 미치겠고 그럴 때 질문하셔야지 정말 자기 있게 되고 그래야지 성적이 오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꼭 공부를 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예, 말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